오늘은 아마도 이 뉴스다이브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쪽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김상욱 의원을 직접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뭐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을 방송에 모시기가 요즘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김상욱 의원이 현장에 직접 나와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 궁금한 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리하십시오. 예, 이쪽 자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두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 찬스 인터뷰에 박찬수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세요? 네. 저 주변 분들께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고 행복을 드리고 싶고 예.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가까이서 이렇게 제가 처음 뵙는데 웃으니까 눈이 없어지네요. 그러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굉장히 귀염상의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 이렇게 출연을 왕왕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네네. 뭐 요새는 뭐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 방송 출연하시고 혹시 댓글 같은 거 보세요? 처음에는 봤는데요. 지금도 봐요. 봐요. 근데요. 아파요. 격려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 또 막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 근데 좀 웬만하면 다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욕을 하는 사람이든 칭찬을 하는 사람이든 새로운 생각을 주는 사람이든 계속 귀 기울이고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근데 욕설 전화하고 그 문자 폭탄을 예.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제가 보도 봤는데 네. 요즘은 조금 좀 그게 잦아들었습니까? 한창 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한때는 참 많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이번 국회에서 가장 문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난 12월 3일 밤에 그 막 약간 브라운 계열의 그 큰 점퍼를 입고 의사당에 있었던 김상욱 의원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뭐 결심을 한 계기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수많은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하셨던 게 지난 21일에 본인 입장을 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그러니까 당원으로서의 제명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예. 이런 것을 당에다 요구하셨어요. 네. 그 배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 이루어진 이유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내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하셨고 불안하셨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당헌을 위반하고 국가에 큰 피해를 준 대통령을 제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요. 또 그래야지만 당이 또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선거에서 할 말도 없고요. 또 하나는 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말씀을 올렸던 것이 국민의힘은 보수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을 표방하고 있고 당헌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가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된 순간에 당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탄핵 반대의 길로 접어섰어요.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지요. 당연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께 탄핵 반대 당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국민들 앞에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내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선 경쟁 이루어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당의 후보도 그때 가서 정책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정리를 못하고 가면 정책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에 관해서 논의하고 국가가 직면한 여러 가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그런 건설적인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요. 그 1차 컷오프에서 네 분이 올라왔잖아요. 그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근데 네 분 다 윤 대통령 제명 얘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제명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에서 볼 때.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고 피 끓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인데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건강한 공당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봤을 때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3년을 더 이 정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들 또 보수 정당으로서의 보수 가치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뭐 예를 들어 선거에서 져서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도 잘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것도 정치적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당의 역할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김상우 의원을 뭐 제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가까이 온 자리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바람직한 이야기죠.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뭐 소위 말하는 그 누구 라인이냐, 네. 누구 파냐, 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헌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당헌이란 건 당원들하고 이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될 것인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뭐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좀 있어요. 이 빠른 소리를 하면 네. 뭐 동료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에. 있었는데 다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딸을 당한다. 거리를 두는 겁니까 이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았는데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지역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울산이면 그래도 상당히 그 네.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래갖고 노조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인 기운도 좀 있는 지역인데 지역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또 남구갑이라는 지역은 또 그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 거기가 가장 네. 가장 보수적인 데죠 울산에서. 사실 뭐 제가 울산 예. 출신이라서 잘 반갑습니다. 예. 가만 있어봐요. 아, 예. 반가워. 울산 어디세요? 뭐 제가 사는 곳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 계신 곳은 남구 을 지역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유권자는 아니었으니까 예, 뭐 저는 크게 부채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갑네요. 예, 다만 네. 그 지역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역구에서 어떤 반응이에요? 12월 3일 이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히 초선이다 보니까 예. 조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일을 맞이하다 보니 많이 힘들죠. 완전히 좀 사면 초과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 왜 소위 말해서 그 국민의힘 내에서 네. 뭐 친한계 네. 뭐 이렇게 분류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과정 속에 뭐 캠프를 어떻게 꾸린다, 저떻게 꾸린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네. 뭐 관련된 뭐 접촉이나 네. 이야기가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이 대선 전국에 김상욱 의원은 어느 캠프에도 지금 힘을 예. 보탤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다만 뭐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의 대선 후보라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라는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또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정확한 의견을 가진 자여야만 네.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있고 또 당이 이 이후에 보수당으로서 방향성을 정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 당의 후보가 된다면 그분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고요. 그렇다고 적극 지지하거나 캠프에 가 있거나 그 상황까지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예. 오히려 들어오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하는 것 이번에 같습니다. 1차 컷오프에서 이제 네. 다른 세 명이야 뭐 당연히 올라가려고 생각했지만은 네.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1차 컷오프 4인 안에 든 거는 상당히 뜻밖이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당원들 사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생겨나는 그런 징표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몇 퍼센트 득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로 표가 집중돼서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립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근데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지난 역사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상욱 의원 출연하시고 댓글창이 예.
잠시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지금 확 갑자기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 예. 네.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갑습니다. 어디 카메라가 어디 있죠? 예. 반갑습니다. 아닌가? 하와이 어디가? 피스톨님은 아이고, 흔들렸다. 재선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그 다음에 네. 소쿨님 탈당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 네. 그리고 한동훈 캠프에서 오퍼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아보카도님 당내 깡패들에게 당한 짓거리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평가하시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생하고 있다.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하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저는 좀 전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화하면서 그 지역구에서 어떤 그 일을 겪고 그런 걸 있는지. 겪고 있는지 예. 좀 자세히 들었는데 예. 그걸 이제 다 공개는 못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이상주의자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정치야말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음. 이상을 가지고 그걸 현실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상 자체를 버려버리고 현실에 순응만 한다면 뭐 기득권 집단, 이익 집단화 돼버리거든요. 저는 정치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먼저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득인가 해로운가는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예. 국민들께서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엇이 정치적으로 이득인가 해되는가에 집중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취지의 뭐 연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뭐 출마 여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 아직 뭐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확정된 것은. 그리고 당내 뭐 경선 주자들 뭐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보면은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김문수 지금 후보 네. 그리고 한덕수 대행 그러니까 추후에 야합하거나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뭐 지금 밝혀라 뭐 이런 식 입장을 냈었잖아요. 네, 그게 세 번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을 이렇게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제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총리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오신 삶도 참 존경하는 삶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참 청년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시죠. 다만 자유통일당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유통일당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예. 있고 극우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 경우에 따라 독재를 지향하는 그런 맹목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 정당의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 우리 당에서 당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경선 직전에 갑자기 입당하셔가지고 우리 당에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글쎄요, 그게 어떤 걸 표징하는 걸까요? 저는 보수당이 극우당으로 포섭되었다라는 표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잡아먹힌다 뭐 이런 표현을. 네, 좀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경선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전승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2월 3일 그 사태 책임이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있는 분이십니다. 예. 또한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께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원칙은 살아있는가 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보수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는 것 또 방향성을 무시하는 것 이건 글쎄요. 저희 당원들과 또 우리 당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선배들께 누가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약속을 뭐 요구를 했는데 불행히도 공감하는 분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네. 그 보수의 가치, 보수 정당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예.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적 가치 그리고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별로 또 시대별로 받아들인 내재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한때는 뭐 공산주의가 보수였다가 지금은 민주주의가 보수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예. 뭐 유럽의 보수와 미국의 보수가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 1조 1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예. 겁니다.
또 우리가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건 보수가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적인 거죠. 뭐냐 하면 저는 진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보가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다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가치를 확인받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보수가 지켜야 되는 가치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진보는 보수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고요. 또 보수는 진보가 도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갖춰야 될 품성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포용력이어야 하고 또 원칙을 지켜가는 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뭐 그런 것.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참 비슷한 얘기를 정치인들한테 많이 들어요. 진보 보수 얘기하면서 그 각 정당의 어떤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지점을 얘기하는데 보수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진보라는 건 사회가 뭐 멈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방향으로 혁신을 시도하고 해야죠. 개혁하고 하다 보면 네. 그게 뭔가 이루어져서 누군가의 선택을 받고 네. 집권당이 되면 또 그게 보수가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우 의원이 출마를 결심했을 때 네.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건 네. 그때쯤에 그 가치가 보수로서 지킬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출마할 때 뭐 보수 진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니고요. 그냥 울산에서 나가면 이게 아무래도 국힘이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도 아니었고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 다 이제 보수 쪽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고 또 저도 같이 어울려 있었고 또 저는 뭐 사회 안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12월 3일, 4일, 2일이 있기 전에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보수 진보 이념 논쟁이 아니었고요. 아니고 어떻게든 국민들께 도움되는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책, 실질적인 실천 이런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사태 때문에 제가 개몽된 거죠. 지금 기가 막히네요. 예.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철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필요하구나 하고 눈을 뜨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사회 안정성이 참 중요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4대 열강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번성하려면 강하고 개방적이어야 되는데 그 전제는 사회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공정하다, 개방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신뢰성이 있어야 외국 자본도 들어오고요. 또 우리 안에서 뭔가 이게 유지가 되고 개방성도 다 지켜집니다. 그래야지만 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또 보수가 단단하게 그런 가치들을 지키고 있어야 진보 영역에서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혁신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번에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예전엔 진보가 도전해서 쟁취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한 40년도 더 됐어요. 예. 그렇죠. 87년이니까요. 예, 87년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민주주의란 가치는 보수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음흠. 그래야지만 진보는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AI와 민주주의를 접목한 새로운 영역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진보가 다시 민주주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보는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가 정체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김상우 의원이 얘기하는 보수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반복 지금 여기 그런가요? 올라오잖아요. 민주당 의원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러니까. 국힘으로 출마하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 보수 정당이 아니고 이게 포퓰리즘 정당 아닌가요? 보수 정당을 저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일들은 저한테도 참 큰 실망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게 1961년 그 5.16 쿠데타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공화당이었단 말이에요. 공화당에서 이름이. 시작한 거. 그때는 이제 보수 가치가 이름에 딱 배어나죠. 근데 그 뒤에 50 때는 민주정의당, 이게 약간 진보적인 이름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름만 갖고는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정당이 오히려 민주당은 1960년 민주당에서 신민당, 신한민주당, 뭐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까지 민주라는 이름은 딱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나름의 그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나 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좀 더 이상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예.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보수당은 보수 가치를 지향하고 진보당은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고 녹색당은 환경의 가치를 지향하고 여성당은 여성의 가치를 지향하고 그렇게 가치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뭐 지금 당헌에 나와 있는 바대로라면 보수당을 지향하는 거죠. 그럼 네. 보수의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헌에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수의 가치 지금 지켜야 될 우리 최대의 보수의 가치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죠.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만들겠다, 자유로운 사회 만들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12.3 사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정반대의 일을 벌린 거지요. 그런데 이걸 회복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되돌리지도 않고 도리어 정당화하는 데 매몰되니 당헌에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헌에 반대되는 당론은 정당성이 없다. 예. 그래서 당헌에 위반된 당론은 따를 수 없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취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그 당이 왜 있냐? 지금 뭐 저는 국민의힘을 건강한 보수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을 바꾸고 싶다.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향후 3년은 이 구조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30%는 최소 30%는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당으로 기능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예. 기능적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자회견에서 네, 윤 전 대통령 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취를 네. 고민할 수밖에 없다. 뭐 그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탈당을 그 얘기는 마치 탈당을 시사하는 시사하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지금 지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덕분에 12월 3일 날 개몽한 이후에 예. 지난 4개월의 과정이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정말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날도 많았고요. 또 사회적 비난, 인격적 모멸감, 또 뭐 억울한 누명, 뭐 고소 고발, 뭐 예. 끝도 없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간곡히 그걸 견디게 했던 간곡한 바람은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당이 되어서 공당으로서 기능을 하고 앞으로 22대 국회가 아직 3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당이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 노력들을 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 점점 고립감을 느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좌절감이 큽니다. 막막하고요. 그동안은 대통령 파면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뭐 그 다음을 생각 안 했지만 이제 그 다음 국면이잖아요. 예. 지금도 당의 간곡한 충정으로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서민 민생 경제 회복 나서야 된다. 추경 빨리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 네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서 무슨 대선이냐. 정말 당에 대한 간곡한 충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뭐 말씀 주시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 네 가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네 가지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럼 몰랐어요. 제가 민주당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왜 이재명 후보가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 얘기를 하면서 뭐 출마는 안 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빈집털이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네. 그 뭔가 오른쪽 왼쪽 정해놓고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정말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계신데 막상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또 못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가 사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바쁠 때인데 바쁘고 존재감을 보여야 될 텐데 할 일이 없으신 거죠 당에선.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은 많으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뭔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의 집중점은 어떻게든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개인 김상욱이 예.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바꾸는데 네.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솔직하게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충정으로 올리는 말씀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 자체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이죠. 이거 근데 거칠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는 일단은 의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때 끝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래도 당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모색을 해야 할지. 할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국민들께 도움되는지를 기준으로 그때 그 생각을 말은 하려고 어땠어요? 합니다. 그 1인 시위 하실 때 윤상현 의원이 다가와서 네. 이게 뭐 그건 카메라에도 찍힌 내용이라서요. 아 예. 예. 나는 적어도 민주당한테 정권 뺏기고 싶지는 않다. 네. 상우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뭐 윤상현 선배님께서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하는데 예. 그게 저는 민주적인 생각은 아니다라는 아,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냐하면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제도 안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좀 다르죠. 예. 이건 반민주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예.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신뢰를 드리고 비전을 드려야죠.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할 수밖에 없게 뭔가 힘으로 강제하고 버티기로 강제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넘겨줄 수 없어 해서 무력까지 동원했다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간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예. 결정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좀 많이 부끄러워요. 뭐냐면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정책과 메시지에 대해서 발전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못되도록 만들어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뒤를 캐고 그렇죠. 메신저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예.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고소고발을 하고 그래서 메신저를 무너뜨려서 본인의 뭘 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메시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겁니다. 네. 정책에 대한 논의가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다 없어져 버려요. 알맹이가 없는 정치가 됩니다. 이런 정치가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 못 바꿔요. 예. 바꿀 수 있는 사람 국민들이십니다. 음흠.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요 메신저 공격하고 프레임 공격하고 뒷조사에서 험담하고 고소고발 남발하고 이런 정치인들은 정치에서 격리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 안 뽑고. 그렇죠. 네. 국민들이 그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울산이란 데가 그 뭐 그냥 보수적인 입장만 쭉 지키고 가면 거기가 뭐 3선 4선 그냥 할 수 있는데 아닙니까? 제지역으로 공천만 그랬는데. 받으면은 네. 그 근데 전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얌전히 계시는데 있었으면은 그렇죠. 예. 만약 그 12월 3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네.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족들한테도 협박 전화하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예, 저도 주변에 예, 저는 제 주변에 실제로 제 친구가 예. 전화가 왔어요. 예. 야 상욱이 내일 거기 나간다던데. 예. 그러니까 뭐 선배가 되나 봅니다. 예. 제 친구가. 아. 그러니까 가면 잘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대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엄청 예. 고생하시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12월 3일 그 행동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당위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 선서를 한 사람들이고 헌법에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예. 또 국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확한 일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사유가 없다는 것, 포고령 내용이 반헌법적이라는 것,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일인데 이걸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그 상황에서도 당론을 찾는다? 그럼 판단 능력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도리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고 이건 제가 뭐 감당하고 안 감당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김상국 의원이 이제 10월 3일 이후로 이제 개인적인 주목도는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 여러 그 선배 정치인들이 와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던 모습들도 있었고 그 중에 한 유명한 장면이 또
그 한동훈 현 후보가 네네. 목도리 이렇게 해줬던 장면이었어요. 따뜻했어요. 아 따뜻했어요? 네. 그날이 많이 추웠어요. 지금 이제 이 경선 국면에서 혹시 한 대표, 그러니까 네. 한동훈 후보하고 뭐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던가 뭐 그런 일은 없나요? 전화 연락을 최근에는 제가 싫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상욱을 가까이에서 내 표에 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어쩌다 보니까 혐오 시설이 돼서요. 야, 이거 뭐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참 말이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 현실 정치에 있는 정치인이 선택하기 힘든 상황을 선택했다라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어려운 길을 예. 선택하신 거죠. 예.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밥 사주세요. 외로워요. 밥 사드릴게요. 먹어주는 사람도 알았어요. 없어요. 사드리는데 울산 선배님이시면 알았다니까. 밥 사드릴게. 뭐 사줄까요? 자, 고래고기 먹으러 갈까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김상욱의 선택은 무엇이냐? 네. 뭐 가까이 얘기하자면 이제 6월 3일 대선이 있을 거고 뭐 사전 선거를 하실지 아니면 뭐 본 투표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들어가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것 같습니까? 지금의 이 정당의 모습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또 저를 믿고 제가 하는 말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가, 또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의 언행도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직 지지 후보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예. 계속 신중하게. 그러니까 지지 정말 후보가 신중하게 없다는 얘기는 당내 있는 지지 겁니다. 후보가 없다는 얘기하고 다른 거죠.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근데 어. 정말 신중하게 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재선에서 할 수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검증을 다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저대로는 검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예.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검증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분일까 뭐 제 정치적 이 유불리를 따라 계산한다면 계산은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예.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 국가에게 도움이 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당의 충정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 네 가지 선결 요건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국민들께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당 후보를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제가 저는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민주당에서 상황입니다. 영입 제안도 받으신 적이 있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하시던데 보통 뭐 저는 지금 아직 넘어와 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예, 뭐 근데 국민의힘 소속이니까요. 제가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일단 당은 국민의힘이란 당이 저한테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출마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함부로 옮겨 다니는 것도 이거는 또 도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이 잘못됐다면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애를 쓰는 게 저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지. 잘못됐다고 욕하고 버려버리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건강한 보수 정당이 생겨야지 한국 정치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맞습니다. 사람이 그 대선 후보가 되는 일도 없게 되겠죠. 근데 윤석열 검사를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뽑은 것 자체가 참 국민의힘의 어떤 비극이고 우리나라의 우리 정치 한국 정치의 비극인 거죠. 시간을 돌려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뭐 이기고 돌아왔다 뭐 3년 하나 5년 하나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참 그게 국민들을 너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시고 또 큰 피해를 보셨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운동도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생각하거든요. 일제 그게 정말 반민주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상해 대한민국 조선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민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제국에서 민국이 된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임시의정에도 만들고요. 그리고 가장 대단한 것은 4.19 혁명 또 10월 항쟁 등등을 거치면서 87년도에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희생으로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를 부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사의 무게를 느껴야 하는데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예. 자 오늘 소쿨님이 진짜 김상우 의원 밥 사줘라 저한테 댓글 달아주셨고 그 댓글창에 잡으시죠 지금. 댓글창에 저 올라오는- 한가합니다. 예, 알겠어요.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 의지가. 예. 댓글창에는 김상우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댓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들은 이야기들은 다 알겠다, 좋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고쳤을 수 있는 정당이냐 이런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예.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고민하시겠죠. 느낌이라서 뭐 거치를 예.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우리 박찬수 대기자께서 예. 마지막으로 하실 질문이나 뭐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그 좀 전에 이거 시작되기 전에 그 잠깐 한 10분 20분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때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진짜 구구절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나면 그때를 계기로 해갖고 진짜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가치와 맞는 그런 어떤 정치의 길, 정당을 찾아가시는 게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오늘 이 찬스 인터뷰 마치면서 우리 김상욱 의원이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예. 긴장되는데요. 뭐 드실래요? 저는 국밥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에서 혹시 뭐 드실래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듣습니다. 예. 이게 뉴스 다이브예요.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선배님 나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합니다. 예. 자 오늘 뭐 국밥 한 그릇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찬수 대기자와 함께했던 찬스 인터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진영이라는 걸 나눠놓고 저쪽 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다. 혹은 저쪽 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저건 거짓말일 것이고 날 기만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미리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반복된다 보면 또 뭐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 그 균열 안에서 또 다른 또 감동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김상욱 의원과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뭐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30초 드릴 테니까 하고 네.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30초요? 예.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네. 시간이 급해지니까. 자, 그 사이 4초 지났어요. 예. 큰일 났네. 저는 정말 좀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정치가 보기 싫을 때 그때 정말 정치를 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물을 흐리는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신저 공격, 프레임 공격, 뒤집어 씌우기 이런 거 하는 분들 경계해야 되고요. 예. 선동하는 사람 경계해야 되고 음모론 펼친 사람 경계해야 되고요. 예, 국민들께서 시간 다 주인이 됐어요.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네. 뉴스 다이브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같이 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